자, 이번 시간은 환지 방식에 따른 도시개발 사업 한 문제 정도 평균 구성이 되게 됩니다. 최근에 29회 때 아주 어렵게 이제 구성이 됐었는데, 자, 일단은 환지 계획이라고 하는 거, 종전 토지하고요, 앞으로 분양받을 토지의 가액을 평가하는 방식으로 해서 토지를 분배하는 계획을 가리켜서 환지 계획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나왔던 거, 자, 지금 갑이라는 사람이 자 도시개발구역에 A라는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 인간은 환지 계획을 보니까 B라는 토지를 받기로 약정이 돼 있다라고 했을 때, 이 A라는 토지의 가액이라고 하는 것은요, 한번 정하게 되면 어떻다? 변경할 수 없다. 환지 설계 시 적용되는 토지 건축물의 평가에 최초 환지객 인가시를 기준으로 해서 으로 정하고 변경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도시개발 사업하는 과정에서 실시계획이라는 게 변경될 수 있었죠. 그래서 실시계획 변경할 때 면감, 비증감이라고 하는 거, 숫자는 10%였었죠. 자, 비증감이라고 하는 거, 이것은 인가를 요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실시계획 변경될 수 있고 도로 위치가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분양받을 토지 B라는 토지의 가치는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일정한 경우에 어떻다? 변경할 수 있다 해서 호라고 하는 것은 어떻다? 변경할 수 있다. 이 문장으로 외워야 되니까 호라고 하면 어떻다? 변경할 수 있다. 자, 최초, 초 나와 있죠? 변경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 자, 최초, 초 나오면 어떻다? 변경할 수 없다. 최초 할 때 초를 따서 변경할 수 없고요. 호 나오면 어떻다? 변경할 수 있다라고 하고 하는 거. 그래서 자, 이렇게 가볼까요? 자, 초라고 하는 것은 안일 불자 초볼 가겠습니다. 호라고 하는 것은 어떻다? 변경할 수 있다 해서 초불 후변 이런 식으로 말을 만드셔야 돼. 초라는 말이 들어가면 어떻다? 불변, 변경할 수 없다. 불자를 땄었고요. 그 다음에 후라는 표현 들어가면 어떻다? 변경할 수 있다 해서 초불 후변, 후변만이라 정확히 외우셔야 돼. 후에 있는 부분은 어떻다? 변경할 수 없다. 다 외울 수 없으니까 초는 어떻다? 불변에 불을 따서 초불 이래 가는 거고, 후 들어가면 어떻다? 변경할 수 있다. 아주 어려운 주제입니다. 그래서 의미도 캐치하기 어렵고요. 어찌됐든 답이 됐던 주제니까 초 들어가면 어떻다? 불변, 변경할 수 없다. 후 들어가면 어떻다? 변경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계산 문제 형태로서 우리가 자, 토지 부담률이라는 것이 나오죠. 그래서 환계를 작성할 때, 자, 100% 땅을 줄 수는 없겠죠. 그러면 각각의 토지 소유자에게 일정한 땅을 잘라내서 그 도로부지라든가 이런 거 할 때, 또 채비지 용도 쓸 때, 요 부분을 배당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토지 부담률 원칙적으로 60% 초과할 수 없고요. 옛날에 나오던 질문, 토지 소유자 3분의 이상이 동의하면 60% 초과해서 정할 수 있다. 사이드 질문, 계산 문제 형태로, 자, 바로 환조시, 보조시라고 하는 거에서 분모값 환지 계획 구역 면적 마이너스 조합인 시행자가 소유하고 있는 면적과 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되는 공공시설 면적이라고 하는 거 환조시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보조시에서 보류지 면적에서 시행자에게 귀속되는 면적하고요, 소유 면적하고, 그 다음에 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되는 면적에서 그냥 공식만 따서 외우는 거야. 환조시, 보조시, 환 빼기 조시, 그 다음에 보 빼기 조시, 이런 식으로 그냥 기계적으로 가셔야 될 문제. 그래서 이게 토지 부담률이 결과적으로 어떤 의미를, 평균 토지 부담률이 갖는 의미는 도시개발 사업 때문에 원래 10,000평이었다가 했을 때 토지 소유자한테 10,000평짜리 땅을 줄 수 없다. 얼마씩이나 땅을 깔 거냐라고 하는 평균적인 범주, 이걸 평균 토지 부담률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슈 삼아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자, 환지계획 작성의 실제에서, 자, 이건 뭐 뒤에 있는 얘기와 연계가 되는데, 일단 가십시다. 증환지, 원래 줘야 될 양보다 많이 주는 것을 증환지, 그 다음에 원래 줘야 될 양보다 적게 주는 걸 감환지, 아예 또 땅을 안 줄 수도 있습니다. 과소토지라고 해서 너무 분양받을 땅이 작게 되면 아예 환지를 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게 쓸데없는 소리고요. 어찌됐든 증환지든 감환지든 땅을 받게 되는 시기는 언제? 환지처분 공고일에 다음날 땅을 받게 된다. 이런 논리 구조. 여기서 출제가 된다면 환지 제외라고 하는 거, 환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바로 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외할 수 있다. 이때는 임차인 있으면 임차인의 동의를, 임차권자의 승낙, 동의를 받아야 어떻다? 환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가볼까요? 이런 식의 논리 구조입니다. 갑이라는 사람이 현재 지금 A라는 토지를 가지고 있고 여기에 을이라는 임차인이 있게 됩니다. 자, 원래 갑은
땅을 받게 될 것이 일반적인데 갑이 사업시행자한테 연락을 합니다.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날까지 기다리기 뭐하니까 난 그냥 현금 받고 째졌으면 좋겠다. 이게 바로 환지 제외 신청이라는 개념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자 사업시행자가 이 사람한테 돈을 주게 되면은 이 사람이 이제 가면 되는 거야. 그런데 임차인은 자 사업시행자한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다 없다? 기본적으로 임차권 주장할 수 없습니다. 등기된 임차권이 아닌 바에야 임차권 주장할 수 없어. 근데 문제는 돈 줘서 값을 내보냈더니만 을이 막 들어누워서 계속 그 땅을 이용을 한다. 그러면 사업시행자 겁나 열받거든. 돈은 돈대로 주고 사업 진행은 더뎌지고. 그래서 아예 환지 제외 신청하려면 어떻게 해라? 임차권자 꼬리 달고 있으면 걔 승낙을 받아야 된다. 왜 이렇게 뭐라고요? 임차권자의 동의. 왜 이렇게 뭐라고요? 임차권자의 동의. 왜 이렇게 뭐라고요? 임차권자의 동의. 왜 이렇게 뭐라고요? 임차권자의 동의 있어야 어떻다? 환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이게 이제 한 7, 8년에 한 번씩 답을 뽑는 케이스. 나머지는 거의 이슈가 되지 않아요. 다시요. 이 사람 동의 받아가지고 환지 제외 신청해야지 어떻다? 현금 주고 빠이빠이 해결되게 된다. 만약에 임차권자가 동의까지 해놓고 나중에 안 나가 내려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임차권자의 동의 있어야 어떻다? 환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외를 위해서는 어떻다? 동의 있을 때만 어떻다? 제외할 수 있다. 동의 있을 때만 어떻다? 환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많이는 안 나오는데 한번 이슈가 됐었고요. 자, 채비제 어렵지 않습니다. 사업 시행자 몫의 땅. 아까 우리가 채비제는 허가 없이도 어떻게 할 수 있다? 사용할 수 있다 했을 때 사업 시행자 몫의 땅을 채비지. 그 외에 사업 시행자 몫의 땅을 제외한 나머지 토지 중에서 일반에게 분양하지 않는 토지를 가리켜서 보류지라는 용어를 쓰게 됩니다. 보류지라고 하는 거, 자, 규약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해서 빼놓은 땅. 그래서 이런 논리구조야. 이 도시개발구역 안에 자, 어떤 특정한 종교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그랬을 때 우리 한 평씩 땅 빼내서 성당을 하나 만들어 보자. 이런 식의 논리구조로 빼놓는 땅을 뭐라고 한다? 보류지라고 해서 일반에게 분양하지 않고 따로 빼놓은 토지를 뭐라고 한다? 보류지. 보류해놓은 땅을 뭐라고 한다? 보류지라고 부르게 된다. 어느 쪽이 됐든 간에 종국적으로 이들이 땅을 취득하게 되는 시기는 언제?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날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입체원지 아파트로 주는 케이스를 입체원지 큰 이슈가 되지 않고 이 중에 직접 답이 되는 주제는 환지 대상에서 제외하기 위해서 어떻다? 임차권자의 동의 얻어야 된다. 요 얘기. 그리고 뒤에서 땅을 누가 받느냐? 채비제는 사업시행자가, 보류제는 환지계획에서 정한 자가 받게 될 것인데 언제 받아요?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날 뒤에서 다뤄질 주제입니다. 그래서 미리 기초적인 부분. 그래서 거의 여기서는 이슈가 안 되고 환지 제외를 위해서는 어떻다? 동의 필요하다라고 할 것. 그 다음에 이슈 삼아야 되는 것이 이런 게 나와 있습니다. 자, 환지계획 인가, 시군구청장은 인가 받아야 됩니다. 쟁점 안 됩니다. 틀리든 맞든 답이 안 돼요. 그 다음에 이제 환지 예정제 지정이라고 해서 없다라는 명제가 하나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얘도 거의 구성이 되지 않습니다. 논리구조는 이런 식이야. 도시개발구역 안에서 자, 갑이라는 사람이 A라는 토지를 가지고 있는데 인가된 환지 계획을 보니까 B라는 토지를 받기로 약정이 돼 있다. 갑이 B라는 토지를 받게 되는 시기는 언제입니까?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날. 그러면 환지처분 공고일까지 갑의 소유권은 A에 미치게 된다. 이게 기본 논리 구조가 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슈 삼아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갑이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날까지는 A란 토지를 사용 수익 등을 하고 처분할 수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못 쓰는 거예요. 건물 짓고 싶어도 못 짓는 경우가 있다. 왜? 건물을 들고 갈 수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어차피 환지 받게 될 토지에 가서 사용 수익 권능을 이전하는 제도, 사용 수익 권능을 이전하는 제도. 이전을 한다는 얘기는 종전 토지는 어떻다? 더 이상 사용 수익을 할 수가 없다라는 개념에서 임차인은 항상 예시를 합니다. 어디에 이 A라는 토지에 임차인 을이 있다고 전제를 하면서 환지 예정지 지정을 받게 되면 B라는 토지로 사용수익 권능이 이전되기 때문에 종전 토지는 어떻다? 더 이상 사용수익을 할 수 없다. 10년의 지문 1개 정도에 불과합니다. 다시요. 사용수익 권능을 양쪽 다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환지 예정지 B라는 토지에 있었으면 어떻다? 사용수익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종전 토지는 더 이상 어떻다? 사용수익을 할 수
없다. 없다 중에서 드물게 옳게 나오는 질문. 10년의 질문 1개 내지 2개짜리. 물론 채비지 용도로 환지 예정지가 지정되면 사업 시행자 몫의 땅이니까 미리 처분도 할 수가 있다. 그다지 큰 쟁점이 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쟁점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아까 채비지 어떻다? 자, 사용할 수 있다. 허가 없어도 어떻다? 채비지 사용할 수 있다. 미리 땡겨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채비지는 사업 시행자 몫의 땅이니까 어떻다? 허가 없이도 어떻다? 사용할 수 있다. 채비지는 어떻다고요?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할 거예요. 여기까지 내용 간단하게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불후변이라고 했던 거 있었죠? 초기. 자, 다시 잘못했구나. 자, 맞구나. 최초 가격은 어떻다? 앞쪽. 종전 토지는 어떻다? 변경할 수 없고, 뒤쪽 토지. 자, 앞으로 환지 후 받게 될 토지는 어떻다? 그 가격 변경할 수 있다. 환조시, 보조시라는 공식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환지 계획 작성의 실제라고 해서 바로 임차권자의 동의 있어야 어떻다? 제외할 수 있다. 이 정도 이슈. 환지 예정지 지정되면 사용수익 권능이 이전되기 때문에 종전 토지는 더 이상 사용수익할 수 없다라고 할 것. 자, 준공 있어야 사용할 수 있는데요. 준공 전에 허가받으면 사용할 수 있고요. 채비지에 있어서는 준공 전에 허가 없이도 어떻게 할 수 있다? 사용할 수 있다. 외울 게 뭐라고요? 다 하려고 하지 말고 채비지는 아무 때고 다 사용할 수 있다. 채비지는 아무 때고 다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몇 개를 계속 단순 반복. 그래야지 외워져요. 의미 이해해봤자 오래 가지 않아요. 그냥 계속해서 단순 반복하다 보면 여러분도 마찬가지. 지금 제가 똑같은 강의를 하지만 몇 번 반복하니까 대강 암기가 되니까 그 다음 나머지도 이해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공부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먼저 암기하고 나중에 이해하는 거. 요게 개인적으로 훨씬 나은 방법이에요. 자, 그 다음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자, 취득한다, 본다. 언제? 다음날. 취득한다, 본다. 언제? 다음날 취득한다, 본다. 그래서 자, 환지계획이 정해지는 환지처분 공고인 날의 다음날부터 종전의 토지로 본다. 다음날 0시부터가 되겠죠. 이건 뭐 거저주는 지문이 될 테고요. 자, 본다, 취득한다. 언제라고요? 다음날. 자, 입체 환지 요즘에 거의 구성 안 되는데 아파트 분양을 받게 되는 그런 계획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입체 환지 처분이 있으면 자, 모든 권리관계 환지 처분 공고일의 다음날 어떻다? 다 옮겨가게 된다. 종전 토지든 저당권이라고 하는 것도 언제? 환지 처분 공고일의 다음날 어떻다? 바로 자, 새로운 토지 등에 존재하는 것으로 본다. 키워드 뭐라고요? 본다, 취득한다. 언제? 다음날. 본다, 취득한다. 언제? 다음날. 본다, 취득한다. 언제? 다음날이라고 하는 거. 자, 간단한데 자주 나오는 질문. 채비지는 사업 시행자가 언제?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날 취득하게 된다. 보류지는 환지계획 정한 자가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날 소유권을 취득한다. 외울 게 뭐라고요? 취득한다, 본다. 언제? 다음날. 근데 지문 짧은 대신에 이슈가 되는 것, 실수할 수 있는 것이 채비지는 시행자가 취득하고요. 보류지는 환지계획에서 정한 자가 취득을 하게 된다. 이렇게 그림을 잡게 됩니다. 그럼 이제 소멸이라는 주제가 기다리고 있는데요. 언제? 환지처분 공고일이 끝나는 때 어떻다? 소멸하게 된다. 언제요? 환지처분 공고일이 끝나는 때 어떻다? 소멸한다. 다음날에 끝나는 때가 아니야? 환지처분 공고일이 끝나는 때 소멸한다. 취득한다, 본다. 언제? 다음날 취득한다, 본다. 그 다음에 소멸은 언제 한다고요? 환지처분 공고일이 끝나는 때 소멸한다. 끝나는 때, 다음날이 아니라 환지처분 공고일이 끝나는 때 소멸한다. 이게 뭔 소리냐면 이런 논리 구조지.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현재 A라는 토지를 가지고 있다가 인가된 환지 계획을 보니까 B라는 토지로 옮겨가기로 되어 있습니다. 갑의 권리는 B라는 토지 언제? 환지처분 공고일을 다음날 취득하고, 자, 혹시 갑에 있던 이쪽 토지에 있던 뭐 저당권 이런 것들도 언제?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날 분양받은 대지 건축물에 설정된 것으로 본다. 이런 식의 논리 구조로 가야 돼요. 그러면 이 사람이 넘어가려면 다음날 취득하려면 환지처분 공고일이 끝나는 때 기존의 권리가 소멸해야지 어떻다? 새로운 권리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멸한다는 언제라고요? 환지처분 공고일이 끝나는 때 소멸한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취득하는 것도 소멸도 사건에 관한 부분이라
공법적 권리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토지의 용도 지역이 중심상업적이다라고 했을 때 중심상업적도 같이 따라가게 될 것이냐? 그렇지 않다.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해서 사권, 소유권이나 저당권, 지상권 등은 언제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 다 옮겨가게 된다. 그런데 공법상 규제라고 부를 수 있는 용도 지역 이런 것들은 따라갈 이유가 있다 없다? 없다. 행정상 처분으로서 종전토지에 전속하는 것에 대해서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다시 갑시다. 자, 사유재산권에 관한 부분이 소유권을 생각하면 된다고. 자, 기존의 소유권은 언제? 환지처분 공고일이 끝나는 때 소멸하게 될 것이고 새로운 소유자는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 그 소유권을 취득을 하게 된다. 그런데 이건 사유재산권, 사건에 관한 부분이 될 테고 공법상 권리라고 하는 공법상 처분이라고 하는 것은 따라갈 이유가 있다 없다? 없다. 용도적이 밤에 왜 마시를 가겠냐? 말이 안 된다. 그래서 행정상 처분으로서 종전토지에 전속하는 것에 대해서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것. 사유재산권과 공권에 관계. 마지막 이제 청산에 관한 개념이 나오게 되겠죠. 자, 청산권 확정 언제? 자,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 확정되게 된다. 땅을 많이 받든 적게 받든 받아야지 어떻다? 청산금 확정되게 된다. 다음 날 어떻다? 확정된다. 자, 근데 말이죠. 분할징수, 분할교부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도 출제 포인트. 정비법, 도시개발법 공통적으로 분할징수, 분할교부할 수 있다. 현실적으로는요. 환지처분하고 그 다음 날부터 돈 받으러 가고 돈 주러 가고 이렇게 가지 않고 미리 다 돈 주거니 받거니 다 한 다음에 마지막 완성이 되면은 뭘 한다? 환지처분 공고를 하게 된다. 그래서 이게 현실적인 부분에 관한 부분이고요. 이게 법리적인 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요. 분할징수, 분할교부할 수 있다. 이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쩌고저쩌고 설명을 길게 끌고 나온다고. 우리가 볼 건 뒤만 볼 거니까 분할징수, 분할교부할 수 있다라고 할 것. 자, 그 다음에 이제 세트 나와야 되죠. 바로 청산금 안 내는 애들 있으면 시군구청장한테 징수를 위탁할 수 있다. 수수료 4%라고 하는 거. 수수료 몇 프로? 4%. 소멸시효 공법상 채권의 소멸시효니까 5년이라고 하는 거. 굳이 해석하면 환지자 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이 되겠죠. 청산금을 받을 권리, 징수할 권리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하게 된다. 이렇게 끝나요. 그래서 본다, 취득한다 언제? 다음 날 취득한다, 본다, 소멸한다 언제? 환지처분 공고일이 끝나는데 공법상 처분, 행정상 처분은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그 다음에 청산이라고 하는 거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 청산금 확정되는데 사실은 분할징수 교부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시군구청장한테 징수를 위탁할 수 있고 수수료 4%, 소멸시효 5년이라고 하는 거. 요게 환지 방식 주연 이슈. 문제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볼까요? 자, 도시개발법령상 환지 방식에 관한 내용. 과론에 들어갈 내용 옳게 연결한 것은 해서 환지전 토지에 관한 권리를 다 새로운 토지로 이전하는 방식, 이걸 우리가 평면 환지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아파트로 주는 거 있었죠. 해서 환지전 토지 건축물 등에 관한 권리를 구분 건축물로 이전하는 방식, 이걸 입체 환지라고 부르게 됩니다. 뭐 다시는 안 나올 주제 같은데 하여튼 기본적인 평면 환지, 땅에서 땅으로 주는 걸 뭐라 부르고 평면 환지라 부르고 땅에서 아파트로 주는 것을 입체 환지라고 부르게 된다. 그 다음 문제 가서 살펴볼까요? 자, 계산 문제 같은가? 자, 보게 되면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지금 다른 거 빼버리고 평균 토지 부담률은 구하시오라고 해서 환조시, 보조시 해서 환지 계획구역 면적이 얼마? 20만 제곱미터. 자, 사업 시행자가 소유하는 면적 10,000제곱미터. 자, 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되는 면적 2만 해서 3만 빼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보류지 면적이 106,500제곱미터, 106,500제곱미터에서 3만을 빼게 되면 이게 뭐 답이 아마 2번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자, 1교시 때 써먹었던 계산기를 가지고 써먹을 수밖에 없었던 문제. 해서 이게 평균 토지 부담률 15년, 16년 동안 3번 구성했던 주제가 환조시, 보조시라고 하는 거. 그냥 외우시는 거예요. 계산이 중요한 게 아니라 계산은 어차피 다른 숫자가 나올 거니까 지금 계산 백날 해봤자 아무런 생활에 보탬이 되지 않고 공식 환 빼기 조시, 그 다음에 보 빼기 조시 해서 이런 식으로 공식으로 외우고 하실 문제. 그 다음에 이제 좀 밋밋한 문제인데
이 평균 토지 부담률, 이 문제를 통해서 설명드려야 되는데, 자, 우리가 도시개발 사업하면 얼마나 가치의 증대가 이루어지는 거냐. 이걸 우리가 이름하여 비례율이라 부릅니다. 이 주어진 데이터가 보는 거야. 환지 전 토지 건축물의 평가에 얼마야? 40억 되겠습니다. 그런데 도시개발 사업 시행으로 수행되는 토지 건축물의 평가가 얼마? 80억. 공사비 얼마? 20억. 이게 바로 뭐가 된다? 바로 비례율이라고 하는 거. 쓸 것도 없고 이걸 가지고 공식을 외워버려야 돼. 기준점, 도시개발 사업 시행하기 전에 토지 건축물의 평가액을 기준으로 해서 도시개발 사업 시행 후에 만들어진 그 가액에서 공사비를 뺀 금액, 이것의 비율을 가리켜서 뭐라 부른다? 비례율이라고 부르게 된다. 그래서 이건 150%인가요? 그래서 40분의 60이니까 150%. 그래서 지금 이제 출제 비중을 보면 24회 때 이런 문제 나왔었고요. 그 전에 아까 봤던 문제가 27회 때 이런 문제. 그래서 이 번갈아 가면서 계산 문제로 엿먹으란 문제 중에 하나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비례율 문제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가 평균 토지 부담률이라고 하는 거. 해서 여기 주어진 데이터 공식 외우면 그냥 풀 수가 있고요. 이 문제는 사실 출제위원들이 틀리라고 내는 문제의 전형입니다. 시행 규칙에 숨어있는 내용을 끌고 들어와서 아주 더럽게 사람 피곤하게 만드는 문제가 비례율과 평균 토지 부담률 문제 보셨고요. 이건 뭐 연습 몇 번 하시면 좋겠고, 자, 환지 방식에 따른 사업 시행 등 틀린 것을 고르시오라고 해서, 자, 1번 시행자 환지 방식이 적용되는 도시개발구역의 조성 토지 가격을 평가할 때 토지평가협의회 심의를 거쳐서 결정하되 그에 앞서서 미리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해야 된다 해서 환지계획을 작성할 때는 종전 토지 가격 변경할 수 있다 없다? 변경할 수 없다. 그 다음에 이제 초는 뭐라고 해서 최초 들어가면 어떻다? 불변이라고 봤었죠. 후 들어가면 어떻다? 변경할 수 있다. 이 얘기를 지금 하기 위한 거야. 그래서 종전 토지 가액을 평가하는 과정, 감정평가업자가 평가를 하면 그 조합의 내부 기구인 토지평가협의회에서 확정을 짓는다. 이런 의미인데 어차피 봐봤자 모를 거야. 2번 질문,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환지계획 작성했을 때 시군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3번 끝머리에 제출할 수 있다.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는 거죠. 내용 보면 안 돼. 내용 보면 절대 안 돼. 큰일 나요. 이런 지문을 봐버리면 머리가 터져버리는 거야. 상좀 듣도 못한 지문이 튀어나오니까 우리가 패턴을 잡아내야 돼. 제출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은 절차에 관한 질문. 첨부한다, 제출한다, 뭐 그러거나 말거나. 그 다음에 환지 계획에서 정해지는 환지는 환지처분 공고된 날의 다음 날부터 종전의 토지로 본다. 본다 앞에 뭐가 있어? 다음 날.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알만한 지문이 솔직히 4번 하나, 3번 제출할 수 있다. 날리는 지문으로 이렇게 접근을 해 주실 것. 그 다음에 시군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답을 안 뽑는 지문. 틀리든 맞든. 답을 안 뽑는 질문. 자, 변경할 수 있다라고 돼 있죠. 자, 뭐라고 돼 있어? 최초, 초 나와 있죠. 초는 어떻다? 변경할 수 없다. 후는 어떻다? 변경할 수 있다. 초벌 후변, 초벌 후변, 초벌 후변, 초벌 후변. 29회 때 제일 더러웠던 문제 중에 하나가 이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거의 풀 수 없었던 문제. 답은 5번. 그 다음 주제 가서 살펴드립니다. 자, 환지 방식 사업 시행 등 옳은 것을 고르시오. 자, 시도지사의 인가. 아까 보면은 시군구청장의 인가라고 해서 옳게 구성했고, 여기서는 시도지사의 인가에서 틀리게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답이 안 되니까 신경 쓰지 마실 것. 자, 변경 인가를 받은 뒤만 보는 거야. 변경 인가를 받아야 한다. 우리 모릅니다. 이게 경미한 사항인지 아닌지 알 수 없어요. 몰라도 절대 쫄지 마. 그냥 뒤쪽 쓱 보다 보면 어쩌다 하나 아는 게 보이고 그 아이가 답이 되게 된다. 3번 제외할 수 없다. 없단데요. 제외하면 이 앞에 뭐가 있어야 돼? 동이 있으면 어떻다? 제외할 수 있다. 아까 외웠었잖아. 제외라는 표현 들어갔을 때 어떻다? 임차권자의 동의 있으면 어떻다? 제외할 수 있다. 이 문제 어려웠어요. 보니까 토지 소유자의 환지 제외 신청이 있다 할지라도 임차권자가 동의를 하지 않으면 어떻다? 제외할 수 없다. 그러면 동의 있어야 어떻다? 제외할 수 있다. 해서 여기서 우리 공부했던 키워드 중에 알 수 있는 건 뭐가 있어?
제외라고 하는 키워드를 기억해 주실 거. 제외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다? 동의를 받아야 어떻다? 제외할 수 있다. 자, 동의 얻어야 어떻다? 제외할 수 있다. 겁나 어려웠던 문제입니다. 이 파트가 양은 더럽게 많고 문제는 전체적으로 구성을 하기 때문에 앞쪽은 어려워요. 자, 소멸한다. 외웠다. 이거 소멸한다. 언제? 환지첩은 공고일이 끝나는 때라고 하는 거. 다시. 자, 요건 다른 얘기구나. 환지 예정지 있으면 종전토지권은 임차권은 자, 환지 예정지에 대해서 소멸한다. 틀렸죠? 환지 예정지 지정은 사용수익 권능 이전, 종전토지는 더 이상 사용수익할 수 없고요. 환지 예정지에 있어서만 어떻다? 사용수익을 할 수 있다. 지금 7년 사이에 딱 한 번 나왔던 게 환지 예정지에 관한 주제. 환지 예정지 나오게 되면 어떻다? 종전토지는 더 이상 사용수익을 할 수가 없다라고 할 것. 자, 이건 알겠다. 소멸한다라고 하는 거. 환지첩은 공고일이 다음 날이 끝나는 때에서 틀렸죠? 틀렸죠? 소멸한다는 언제라고요? 환지첩은 공고일이 끝나는 때 소멸한다. 취득은 언제라고요? 환지첩은 공고일에 다음 날 취득한다. 그래서 이건 없다가 답이 됐던 엽기적인 케이스. 동의를 얻지 않게 되면 환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없다고 해서 답은 3번으로 구성했고요. 그 다음 주제. 자, 환지 방식에 따른 사업 시행 틀린 것을 고르시해서 보류지로 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규약이 정하는 목적으로 해서 정하는 토지, 이걸 우리가 보류지라고 봤었고요. 2번 시행자 환지 예정지를 지정할 수 있다. 환지 예정지 지정이 있으면 종전토지는 더 이상 사용수익을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 환지 예정지에서만 뭘 할 수 있다? 사용수익할 수 있다. 3번, 자, 채비지 용도로 환지 예정지가 지정되면 끄트머리 처분할 수 있다. 원래 환지 예정지 지정은 사용수익 권능의 이전인데 사업 시행자 목소의 땅인 채비지에 관련한 것도 다 처분할 수도 있다. 중요치 않고요. 군수 집단으로 적용하게 할 수 있다. 뭐 그러다 치고 잘 안 먹거든 패스 가시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취득한다 라고 되어 있죠. 환지첩은 공고일에 다음날 취득하게 되는 거죠. 해서 자, 5번을 틀리게 여러 가지로 틀리게 해서 채비지는 누가 취득하냐면 시행자가 취득하게 될 것이고 언제 취득한다고요? 환지첩은 공고일에 다음날. 외우셔야 돼. 취득한다 본다 언제? 환지첩은 공고일에 다음날. 소멸한다 라고 하는 것은 환지첩은 공고일에 끝나는 때 소멸한다. 행정상 처분으로서 종전토지에 전속하는 것에 대해서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세트로 가셔야 돼. 취득한다 본다 소멸한다.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라고 해서 그러니까 앞쪽은 좀 어려워요. 근데 요거만은 정확히 알고 뒤쪽 나오면 그냥 서비스로 주는 문제니까 답은 5번. 그 다음 주제 가지고 설명 드리도록 합니다. 환지 방식에 따른 도시개발 사업 옳은 것을 고르시오. 일단은 인간적으로 60일 이런 거 찍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우리는 이런 내용을 전혀 알 수가 없죠. 손대면 안 된다고 망할 이상한 숫자 나오면 건드리지 말라고. 옳고 그르고를 떠나서 숫자 이런 것들은 손대지 마시라고. 숫자 맞다고 몰래 공부하면 숫자는 맞거든요. 해서 60일 내에 환지첩은 공고를 해야 되는 거 신청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전혀 알 수가 이게 숫자 맞다고 어설프게 오면 일반 또 가짠기가 찍게 돼요. 미친 짓입니다. 숫자 맞고 앞뒤가 틀리게 구성 케이스 없다라고 되어 있고요. 개별 도시개발구역 안에 조성토지의 가격 아까 우리 뭐라고 그랬어요? 감정가 기억나세요? 감정가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산술 평균치 이게 바로 조성토지 등의 가격이라고 하는 거. 환지 예정지가 지정되더라도 환지처분 공고일까지 종전토지를 사용수익할 수 있다. 환지 예정지 지정되면 어떻다? 종전토지는 사용수익을 할 수가 없다. 환지 예정지에서만 사용수익이 가능하다. 자, 감동적인 질문 5번 답이 되죠? 포함된다. 30회 때 문제네요. 예, 뒤지라고 내 문제 되겠습니다. 해서 이런 문제는 읽어볼 것도 없어. 없다, 틀렸다, 포함된다. 오른편 얼마나 쉬워? 이거 겁나 어려운 문제입니다. 환지객에 포함될 내용이 뭔지 알 게 뭡니까? 패턴을 잡아내셔야 돼.
해서 포함된다. 그리고 숫자 피하려고 애쓰셔야 돼. 해서 이게 공법이 어려운 게 지금 5개 중에 한두 개 알아가지고 답을 맞춰가야 되니까 어려워요. 근데 어차피 아무리 공부를 하더라도 자, 어차피 2-3개밖에 지문을 모르게 돼 있어. 그러면 애초에 거기에 맞춰서 훈련을 해야 돼. 뭐를? 답 찍는 훈련을 하셔야 돼. 해서 포함된다. 오름편 이렇게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 답은 몇 번? 5번. 어려웠던 문제라니까요. 이 문제 같은 경우 보면 1번도 처음 나오고 2번도 처음 나오고 3번도 3개가 생전 처음 나온 지문이야. 그동안 한 번도 안 나왔던 지문이야. 그러면 30회 때 수험생 입장에서는 전혀 알 수가 없어. 그러면 인간적으로 찍으셔야 돼. 숫자 찍으면 선생님이 지랄 발광을 하니까 숫자는 피하려고 노력을 하셔야 되고, 없다는 잘 모를 때 어차피 모른다고 했을 때 틀렸다고 봐야 되고, 어차피 찍는 입장에서 완벽을 기하려고 하시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이건 한번 나왔던 주제고, 어쨌든 자, 포함된다. 옳은 편, 포함되지 않는다. 틀린 편. 이 문제 답은 5번. 그 다음 문제 가서 확인합니다. 자, 도시개발 법령상 환지 방식으로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환지 처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해서 공고해야 된다. 뒤만 봐야 돼. 환지 처분을 하여야 한다. 자, 넘어가는 거야? 모르는 거야? 제가 체크해보는 이유는 뭐냐면 아나 모르나 이걸 보는 거야. 어차피 한국어는 제일 끄트머리 핵심이 있으니까. 그래서 나가래. 자, 지금 취득한다. 나와 있죠? 언제 취득해요?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날. 자,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날에 어떻다? 취득한다. 이거 맞는 거지. 그 다음에 취득한다 라고 돼 있죠? 언제 취득해요?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날에 취득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 이렇게 되어 있고요. 5번 소멸한다 라고 나와 있네요. 소멸한다. 언제? 환지처분 공고일이 끝나는 때 어떻다? 소멸한다. 이게 근데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날에 끝나는 때 소멸한다 라고 해서 틀리게 뽑았죠. 본다, 취득한다 언제? 다음날 이렇게 가야 되겠고요. 두 번째 이슈가 됐던 거 이런 게 있었습니다. 이런 게 있었어요. 자, 소멸한다 언제? 환지처분 공고일이 끝나는 때. 그 다음에 행정성 처분으로서 종전토지에 전속하는 것에 대해서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외우셔야 된다고. 이게 뭐가 어려워? 근데 이 망할 놈의 지문 2개가 개쓰레기 같은 지문이 나온다고. 그러니까 쫓아가지 마시라고. 쫓아가지 말고 외운 거 취득한다, 본다, 소멸한다. 이것만 뒤지게 외웠잖아요. 그러면 이런 문제를 틀리면 안 되지. 해서 지금 답이 5번 되나요? 틀리게 구성한 거. 그 다음 문제 가서 확인합니다. 자, 환지처분의 효과 등 틀린 것은 해서 본다. 언제? 다음날.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날 본다라고 할 거. 2번 영향을 미친다. 요걸 틀리게 구성을 했었네요. 미치지 아니한다. 3번 질문 소멸한다. 환지처분 공고일이 끝나는 때 소멸하게 된다. 4번 질문 취득한다. 언제? 다음날 취득하게 된다. 누가? 보류지는 환지계획 정한 자가. 5번 질문 자, 이건 뭐 어렵지 않죠. 그래서 청산금은 언제 받아요?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날이라고 하는 거에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 문제 답은요 2번을 가지고 구성했습니다. 다시요. 모든 권리공개 이전 확정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날. 그래서 취득하는 건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날이고 권리가 소멸되는 것은 환지처분 공고일이 끝나는 때. 다만 행정상 처분으로서 종전토지에 전속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다?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왜 이렇게 뭐라고요? 미치지 아니한다. 제발 앞을 보려고 하지 말고 뒤를 자꾸 보는 훈련하셔야 돼. 뒤만 계속 보는 훈련하셔야 돼. 약간씩 표현들을 바꿔치기 하게 되면 이게 자꾸 실력으로 돌파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져요. 그러면 이제 개작살 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오늘 환지 방식에 따른 도시개발사 보셨고 다음 시간에 나머지 주제 정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